전 세계 철새 이동 경로를 정리한 지도에는 매년 반복해서 표시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철새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멸종위기 등급의 오른 종들의 이동 기록을 따라가다 보면 공통적으로 겹치는 구간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철새들 중 절반 이상이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는 곳, 이동 경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지점입니다. 그곳이 바로 한반도 남해안에 위치한 순천만입니다. 이곳은 국제적으로 보호 가치를 인정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지역입니다. 멸종위기 철새들의 절반 이상이 이 습지를 거쳐간다는 기록은 대한민국의 한 지역이 세계 생태계의 한 축이 되었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철새들은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날아오고 비슷한 무리를 지어 움직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늘 같은 습지를 지나갑니다. 이게 한두 번이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이런 흐름이 수십 년 이어졌다는 점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철새를 계절의 흐름 속에서 이해해왔습니다. 날이 추워지면 날아오고 봄이 되면 다시 떠나는 존재로 말입니다. 예부터 철새는 겨울이 왔다는 신호였고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철새가 어디에 내려앉는지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되면 오는 것이고 때가 되면 떠나는 것,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설명은 이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환경이 맞아서 잠시 머물렀고 자연이 좋아서 다시 찾았다는 식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철새는 분명 기온과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반응하며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동 기록을 차분히 따라가 보면 이 설명만으로는 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남습니다. 전 세계에는 철새가 머물 수 있을 만큼의 습지가 적지 않고 환경 조건이 크게 다르지 않은 지역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멸종위기 철새들의 이동 경로는 해마다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철새들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이동을 시작했고 비슷한 무리를 이루어 움직였으며 늘 비슷한 길을 따라 날아왔습니다. 철새들의 그 선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그저 계절이 바뀌어서 나타난 풍경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다른 여운을 남깁니다. 이 장면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철새의 이동 경로를 오랫동안 추적해온 조류 연구자들과 환경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은 철새가 어디에 내려앉았는지보다 어디를 계속 지나왔는지를 먼저 봅니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는 한두 해의 선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철새들에게 위험했던 곳은 조금씩 멀어지고 안정적인 곳만 시간을 두고 남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습지가 오랜 시간 이동 경로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집니다. 순천만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경로를 지켜내려는 선택은 누가, 언제, 어떻게 한 것이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중심은 자연에서 사람으로 옮겨옵니다. 순천만이 오랜 시간 멸종위기 새들의 이동 경로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자연만으로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분명 누군가의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을 실행한 주체가 바로 순천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행정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농지의 불편함과 개발을 미루는 선택을 묵묵히 받아들인 순천 시민들의 태도가 함께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을 두고 오랫동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갈대밭과 갯벌은 개발하면 바로 성과가 보이는 땅도 아니었고 관리에는 꾸준한 비용이 드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는 다른 계산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철새들의 이동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흑두루미처럼 몸집이 큰 철새들은 이 착륙 과정에서 전선과 자주 충돌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보통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전기를 더 쓰기 위해 세우던 전봇대 대신 새가 안전하게 날 수 있도록 전봇대를 없애는 쪽을 택했습니다.
농경지 한가운데 있던 전봇대 282개와 전선 약 12km가 순천만 일대에서 철거됐습니다. 편의를 위해 유지하던 구조물들을 철새의 이동을 위해 제거한 사례는 당시로서는 드문 결정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캠페인처럼 말로만 내건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예산이 배정되고 계획이 세워진 뒤 실제로 현장에서 실행된 결정이었습니다. 여기서 계산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철새 충돌 위험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이동 경로가 유지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단기 불편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 순천시는 이 질문들에 있다는 쪽으로 답을 내렸습니다. 이 선택은 단번에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철새의 개체 수는 줄지 않았고 이동 경로는 유지됐으며 순천만에 머무는 종의 폭은 오히려 넓어졌습니다. 이곳 순천만은 저절로 지켜진 땅이 아닙니다. 누군가 개발을 할 수 없어서 남은 곳도 아니고 우연히 지켜진 곳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여기서는 멈추는 게 맞다고 판단했고 그 선택을 계속 이어온 공간입니다.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진 판단과 선택들이 쌓이면서 순천만은 그냥 남아있는 자연이 아니라 사람이 책임지고 지켜온 공간이라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이 계산은 전봇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가 다음으로 마주한 선택은 이미 만들어 놓은 땅을 다시 자연으로 되돌릴 수 있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전봇대를 뽑아낸 결정이 출발점이었다면 이 선택은 훨씬 더 큰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순천만 일대에는 과거 농지를 만들기 위해 쌓은 제방과 간척으로 확보한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선택은 그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였습니다. 농지를 늘리거나 시설을 들이거나 다른 용도를 찾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제방을 더 높이지 않았고 간척지를 더 넓히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막아놓았던 물길을 다시 열어 바닷물이 드나들 수 있게 했습니다. 이른바 역간척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단기적인 성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을 감수해야 했고 농지로 사용되던 공간을 다시 포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철새들에게 필요한 것은 잘 정돈된 땅이 아니라 원래의 리듬을 되찾은 공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이 다시 흐르자 갯벌은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미세한 생물이 늘었고 그 생물을 먹이로 삼는 작은 생명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철새들이 다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눈에 띄는 장면으로 한꺼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에 걸쳐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진행됐습니다. 순천만은 더 이상 관리된 자연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하는 구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순천만의 이야기는 보호의 단계에서 구조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무언가를 더하지 않고 오히려 되돌려 놓는 방식으로 철새의 길을 지켜낸 사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 변화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철새가 늘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선택은 사람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을까요? 구조가 바뀌자 숫자가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천만 일대에서 관찰되는 조류의 수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났고 그 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단순히 새의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종류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순천만에서는 약 252종의 조류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중 48종은 국제 기준에서 멸종위기 등급으로 분류된 종들입니다. 또 한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매년 이곳을 찾는 철새는 적게는 10만 마리, 많게는 20만 마리에 이릅니다. 이 수치는 순천만이 지역 습지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흑두루미입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순천만에서 관찰되던 흑두루미는 수백 마리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천 마리가 같은 시기에 이곳을 거쳐 갑니다.
이 숫자들은 언론과 연구자들에게 하나의 신호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성공 사례다. 자연이 회복된 현장이다. 보존과 공존이 가능하다는 증거다. 순천만은 언제부터인가 환경 정책의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만 놓고 보면 모든 것이 잘 풀린 것처럼 보입니다. 숫자는 늘었고 평가는 좋아졌으며 세계의 시선도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들이 말하지 않는 이야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숫자가 늘어났을 때 그 부담은 누가 감당했을까요?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그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받아들여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늘어났습니다. 관찰되는 새의 수는 늘었고 멸종위기종의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순천만은 성공 사례로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만으로 이 이야기를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순천만을 오래 지켜봐온 한 환경보호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새가 늘었다는 건 자연이 좋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더 조심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순천만 인근에서 농사를 짓는 한 시민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불편한 게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새들이 돌아오는 걸 보니까 이 정도는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람사르 습지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독일 출신의 습지 생태학자 마르틴 클라우스 박사는 순천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순천만은 한 나라의 자연유산으로만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동아시아에서 출발한 철새들이 다음 대륙으로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에너지를 회복해야 하는 몇 안 되는 핵심 거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철새들의 이 이동 경로에서 순천만 같은 습지가 하나만 사라져도 철새들의 이동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은 한국의 습지가 아니라 세계의 생태계가 함께 관리해야 할 지점으로 평가됩니다. 숫자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간과 그 과정에서 감수해야 했던 선택들은 숫자 안에 다 담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새가 아니라 사람의 삶으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순천만의 변화는 보고서보다 논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철새가 늘어나자 가장 먼저 바뀐 건 농사 방식이었습니다. 순천만 일대에서는 농약 사용을 줄이기 시작했고 일부 지역은 아예 친환경 농업단지로 전환됐습니다. 해충이 보이면 농약부터 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금 더 지켜보고 정말 필요할 때만 최소한으로 대응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한 해로 끝나지 않았고 몇 해 동안 같은 방식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게 농사의 모습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수확량은 당연히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끝난 논에 벼를 모두 거두지 않고 일부를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철새들이 굳이 다른 곳까지 날아가지 않아도 이곳에서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순천만의 논은 농사의 끝이 아니라 겨울 동안 작은 습지가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벼를 남겨둔다는 건 곧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농민들에게는 매년 반복되는 결단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는 철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논에 대해 보상 체계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 구조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순천만의 변화는 누군가의 열정만으로 이뤄진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행정이 방향을 잡고 시민이 그 방향을 받아들이고 농민이 생활 방식을 바꾸면서 조금씩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숫자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새가 해마다 같은 시기에 내려앉고 같은 논을 지나 다시 날아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선택들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방식, 속도를 늦춰야만 가능한 선택들을 우리는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회의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순천만 철새 관찰 자료가 놓인 탁자 위에는 친환경 농업 관련 보고서
농가, 보상 내역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이 회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이 방식을 앞으로도 계속 가져갈 것인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성과는 분명했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책임도 함께 늘어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는 말보다 침묵이 먼저 흐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순천만 철새 관찰 보고서와 친환경 농업 관련 자료들이 겹겹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숫자가 적힌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고 누군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새 수는 분명히 늘었습니다. 한 사람이 말을 꺼냅니다. 하지만 농약을 줄인 노는 여전히 관리 비용이 더 들고 별을 남겨두는 방식도 매년 예산이 필요합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다른 사람이 말을 잇습니다. 그럼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장의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입니다. 겨울론 위에 내려앉은 철새들, 벼 이삭 사이를 오가며 먹이를 찾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말합니다. 이 장면을 다시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사진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건 효율적인 농법이 아니라 조금 느린 방식이었습니다. 불편함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길이 틀렸다고도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정은 요란하게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의가 끝날 무렵 한 줄의 문장이 회의록에 남습니다. 현행 방식 유지. 하지만 그날 이후에도 논에는 겨가 남았고 철새는 다시 같은 시기에 같은 곳으로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순천만이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선택들이 몇 번이고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은 요란하게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이 몇 해 이어지자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해서 버텨왔던 선택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만은 대단한 결단으로 남기보다는 반복된 선택의 결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순천만은 람사르 협약에 등록된 습지이자 전 세계 철새 이동 경로에서 핵심 거점으로 분류되는 곳입니다. 이 평가는 어느 한 해의 성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농약을 줄이고 논에 벼를 남겨두고 이미 만든 땅을 되돌려 놓는 선택이 수십 년 이어진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조금 덜 가져갔고 누군가는 조금 더 불편을 감수했으며 그 선택이 해마다 반복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순천만은 지금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멸종위기 철새들이 해마다 이 땅을 기억하는 이유도 그 안에 있습니다. 조용했지만 멈추지 않았던 선택. 그 축적이 순천만을 세계가 주목하는 습지로 만들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렇게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